안녕하세요. CNGTV의 조용식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는 엔지니어를 위한 코딩과 스마트 건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송에는 지금 이 분야에 굉장히 핫한 두 분을 모셨는데 이석종 대표님과 이혁진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자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종 이석종입니다. 별명이 돌종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다 돌종이고요. 저는 1993년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무기술단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교량 설계를 쭉 해왔습니다. 몇 군데 회사를 옮겼고 1995년에는 이제 다정다감이라고 CAD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제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당시 이제 천리안 나우누리 공개를 했었고요. 회사를 이제 몇 군데로 옮기고 2006년에 지금 현재 이제 BIT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혁진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3C 대표이사 이혁진입니다. 저는 VBCAD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발 코딩이나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려고 좀 했었고요. 지금은 BIM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3D 분야에 대한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걸 시작하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분이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스마트 조금 건설. 그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면 요즘 턴키나 대안 설계, 민간 입찰 이런 데에서 이제 점수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스마트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BIM이라는 석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BIM 하는 회사지만 그 스마트 건설은 BI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BIM은 단순 스마트 건설을 하기 위한 베이스로 그냥 단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스마트 건설의 BIM이 무엇을 작동하기 위한 기본 모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3D 데이터가 있어야 그 기반 안에서 XYZ 축을 이용한 어떤 개발이든 코딩이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맞고,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스마트 건설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게 그런 모양새인데, 가끔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건 이제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컨설팅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저희 제목도 엔지니어를 위한 건데 저희가 시빌 엔지니어, 아키텍처, 매니팩처리, 이렇게 일렉트릭 여러 가지 각자 자기 분야에서만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센서나 모니터링이나 로봇, 오토메이션, GPS, GIS, 드론, 레이저 스캔, 역설계라고 하는 리모스 엔지니어링, 3D 프린트 시뮬레이션, 모바일 등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좀 작성해 줘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만큼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거를 한 업체에 의뢰한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들한테 좀 무리한 요구이지 않나,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 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어 왔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BIM에서 이제 모델이라는 게 사실상 저는 2차원 도면은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눠서 정보가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모델이라는 거는 only one이기 때문에 거기다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BIM이라는 어떤 기술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모델에 치중하고 인포메이션은 빠져 있는 그런 거고, 사실상 저기 나와 있는 센서, 모니터, 로봇, 오토메이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정보를 다루기 위한 거죠. 정보들을 센서로 측정하고 모니터링도 정보를 가지고 하고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약간 그 스마트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뭔가 어디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BIM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틀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 건설이 다 들어간다 거기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센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델하고는 또 다른 영역의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건 상당히 광범위한데 지금 현재 마치 BIM만 하면 모든 스마트 건설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이 그 결국은 BIM이 그 가장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PLM 쪽에 보면은 이제 3D까지 받아들였는데 BIM에서는 이제 4D, 5D 좀 저는 참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PDM에서는 4D, 5D라는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PDM 그 커뮤니티에다 우리도 제품이 그 지나가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 뭐 돈이 얼마 썼을 때 제품이 어디까지 완성되냐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도 BIM 쪽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여기 그 지금 말하시는 거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우리나라의 그 환경은 또 저런 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네. 그래서 또 지금 우리나라 BIM이 이제 공공기관 발주 사업하고 민간 발주 사업이 있는데 뭐 제 주장이긴 하지만 공공사업 발주는 좀 형상에 국한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모델 인포메이션, 쪽에. 예, 그 형상 정보만 가지고 뭐 간섭이 생겼네, 공사가 이게 가능할까, 뭐 협업 자료이면서 뭐 비전문가가 보고 빨리 이해하는 수준, 예,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정도 하고 있는데. 하이테크로 가는 민간 사업일 경우에는 모델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고 하면 수백만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정형화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 보수 및 폐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공공사업의 BIM도 그쪽으로 좀 진화하고 그 형상을 만드는 우리 주제가 코딩이니까요. 형상을 만들기 위한 코딩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코딩도 좀 중요하게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은 프로나 뭐 이제 그 소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이런 거를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장들이 없으니까 이제 좀 이게 이상하지 않나?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있었으면 빨리빨리 좀 그 변화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초창에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할 얘기는 훨씬 더 많은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아는 얘기들, 코딩 쪽으로 아는 얘기를 조금 해보시죠. 그 엔지니어들이 뭐 지금은 코딩을 잘하시는 프로그래머도 보실 수 있고 뭐 코딩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은 뭐 메일링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용하면 VB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인데 베이직을 사실상 지금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베이직을 잘 안 가르치는 것 네, 같아요.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주얼 베이직을 이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베이직을 좀 다뤘던 세대, 지금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베이직만 조금 알면 VBA를 접근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그리고 VBA가 탑 프로그램도 장착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상호 이제 뭐 CAD나 엑셀이나 뭐 이런 데이터 호환에 굉장히 유리해서 그래서 처음 쉽게 접근하시는 분은 엑셀의 VBA로 접근을 하는 게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책도 굉장히 많고 단순하게 하나의 기능만 자동화 해보면서 재미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VBA를 저는 추천을 좀 하는 의미에서 첫 줄을 넣었고요. 엔지니어들이 또
또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CAD 아니겠습니까? 뭐 국산 캐디안도 있고 뭐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오토캐드가 있는데 제가 리습하고 VB하고 C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CAD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의 그 난이도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처음에 접근해서 개발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 리습이 좀 제일 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이나 VBA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비주얼 베이직이 그나마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C로 가면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뭐 C샵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접근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리습이라는 거를 좀 간단히 좀 써보면서 그 리습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VB나 C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올리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BIM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D 툴이죠. 레빗은 다이나모 사용자 환경에서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이나모하고 다이나모에는 파이썬을 좀 더 알면 더 파워풀하게 다이나모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이나모도 뭐 스터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모. 그다음에 좀 어렵게 가고 싶으면 좀 고난이도 가고 싶으면 C. 그다음에 나비스웍스도 한 C# 언어를 쓰면 이제 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로 개발 언어별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기 뭐 이제 보통 저희가 같이 일을 할 때 랭귀지를 뭐 한 두세 개씩 아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은 자기가 페이버릿 좋아하는 랭귀지만 이렇게 쓰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저는 뭘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엑셀 제동을 하고 싶으면 VBA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CAD로 시작하면 리습. 근데 그런 질문의 답변은 항상 뭐 동일합니다. 하나를 하면 네, 하나를. 나머지는 V&I가 수월하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컴퓨터 쪽도 하고 항공 쪽도 해서 사실 저는 랭귀지는 한 20개 정도 배웠어요. 저는 이제 리스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리스프가 AI 랭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래된 랭귀지인데 1958년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리스 컴파일러도 미국에서 산 기억이 나는데 파이썬이 좀 가장 많이 흔한 것 같아요. 요새 파이썬은 뭐 어느 데도 파이썬.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을 하나 좀 계속 파면 좋지 않으면 하나는 이제 자기가 좀 야심이 많으면 C로다가 그냥 쫙 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엔지니어링 소셜 코딩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이제 코딩을 해갖고 일을 합시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언어로 할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당연히 .NET 여기 나온 이제 VBA, 뭐 VB, C 이게 다 .NET 기반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그걸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파이썬은 사실상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죠. 보통 뭐 리눅스 안 따지고 뭐 안 따지는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파이썬으로 이제 합시다라고 이제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은 글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이렇게 막 섞어갖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언어거든요.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리습이 상당히 뛰어난 언어고 사실상 파이썬과 리습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서 리습을 파이썬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 막 바꿔주는 것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이썬이 이제 C를 당연히 파이썬은 또 C로 만들었거든요. 파이썬 자체는. 근데 C하고 이렇게 접목시켜갖고 C 파이썬 그래갖고 이제 C로 이제 컴파일 한 다음에 그걸 파이썬에서도 쓸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언어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공개다 보니까 폭넓게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엑셀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 캐드도 컨트롤할 수 있게 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들이 뭐 글루 랭귀지니까 뭐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사실 여기랑 그냥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랭귀지를 막 공부할 때 우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이제 둘이 태어났는데 컴퓨터 랭귀지 이름으로 했어요. 딸 이름을. 지금도 아 그래요? 예. 하나는 에이다고 아 아이다 있어요. 인공지능 언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비. 루비 루비 오브젝트 오리엔트.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막 야 너 남자 태어났으면 뭐 파스칼로 해.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파스칼로 했을 건데. 파스칼도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랭귀지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컴퓨터 랭귀지가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거만.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어, 요즘에는 이제 랭귀지 만들기가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이거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네. 저는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지니어가 있다. 코딩을 할 줄 아는 엔지니어와 그렇죠.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엔지니어. 네. 그 어떤 걸 택할 거는 당신이 정해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VBA 네. 예. 그 아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 1995년에 공개했다는 그 리스 프로그램 다정다감도 사실상 오토캐드를 이제 제가 쓰는데 이게 똑같은 업무를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리스비라는 언어가 있어서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VBA도 똑같습니다. VBA도 사실 저 뒤에 나와 있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라고 되겠는데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이제 VBA를 상당히 강력하게 밀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필요한 기능은 니네가 코딩해서 써.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서드파티 그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 다 개발하려면 개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VB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단넷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C# 이런 걸로 그 컴파일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이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워드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지원을 하고 오토캐드도 아까 이제 리습을 처음에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VBA 그다음에 뭐 오브젝트 ARS 뭐 이런 것도 단넷 요즘에 이제 단넷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썬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지만 아마 박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외국에서는 이제 그 플랜트 쪽에서는 마이크로스테이션 많이 쓰는데 유명하죠.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도 VB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테이션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언어를 가지고 컴파일링 해갖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거기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약간 좀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저도 처음에 마이크로스테이션에도 어떻게 이걸 사용하지 이런 의문이 있는데 예.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게 오토캐드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저 다음 장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오토캐드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도구를 딱 클릭하면은 이제 개발 환경이 이제 아예 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설치하고 이런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개발 환경을 누르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죠. 에디터가 뜨거든요.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기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장점이. 그다음에 단점은 좀 기능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큰 프로그램 위에서 올라가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GUI 쪽이나 이쪽에도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나 아니면 C# 같은 단넷 자체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장점이 또 뭐 워낙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니까 다른 설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까 이혁진 대표님가 얘기한 것처럼 엑셀 특히 이제 엑셀을 많이 쓰니까 엔지니어들이 뭐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뭐 엑셀은 거의 모든 업체에서 다 쓰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근 엑셀 VBA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토캐드나 워드, 마이크로스테이션에 관한 책은 없지만 엑셀 VBA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네. 회사에서 일할 정도면 엑셀
계통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해도 그죠. 굉장히 생산성이 예, 예.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예. 그 위에 예. 조금 정정하면 예. 오토캐드가 정책을 바뀌어가지고 오토데스크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VBA가 예전에는 탑재돼서 왔는데 네. 지금은 별도 요즘엔 또 설치로 별도 설치해야죠. 그래요? 바뀌었고 뭐 알타 싸웠나, F12 서로? 아니 배포할 때 너무 뭐 네. 그 프로그래밍 헤비할 수 있으니까 아, 별도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고 뭐 요즘 저희는 알트 F11이라고 하는데 알트 F11만 누르면 개발 창이 편집 창이 떠요. 그죠. 그리고 VBA의 큰 장점이 VBA 하나만 알면 엑셀도 개발하고 그죠. 예. 오토캐드도 개발하는데 두 개의 데이터를 상호 호환하려고 하는 엔지니어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캐드로.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이렇게 저런 네이티브 랭귀지로 하면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스크립트 랭귀지가 이제 VBA입니다. 이걸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파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가 스크립트로 이제 그냥 스크립트로 돌아가거든요. 예. VBA 자체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선 하나 그려봐라라고 하면 런 누르면 즉각 내 코딩한 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무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 주위에서 네. 사실 엔지니어 중에 C로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코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몇 %나 있을 거예요? 한국에. C요? 예. 아니 이런 파이썬이나 C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 엔지니어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뭐 이혁준 대표나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코딩을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공대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코딩을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딩 자체를 가르치는데 그 현업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이제 잡무가 많다 이거죠. 외국에서는 이제 드래프터나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그 레벨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 다 해야 되다 그건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픈소스 운동도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오픈소스 할 시간이 우리나라 오픈소스 운동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유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좀 적지만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자동화기에서 코딩을 많이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항공은 거의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네. 코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발견한 유명한 상점이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 패러다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서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요, 사실. 근데 내가 사실 많이 번다면은 몇백 불 주고 한 1,000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날 코딩하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그렇죠.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 정도 할 사람이면 또 그 분야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잘 알되 그런 것들을 좀 잘 방향성이 있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게 비주얼 베이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비주얼 베이직 더툴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혁준 대표 공개 아까 프로그램. VBA라는 말이 용어가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아마 매크로라는 말은 들어봤을 매크로죠, 거예요. 매크로. 매크로가 VBA의 예. 자동화니까 매크로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 VBA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런하면 실행이 되지만 비주얼 베이직 예전에 6.0 지금은 .NET인데 이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서 컴파일 해가지고 CAD든 엑셀이든 액티브엑스 API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VBA보다 근데 별도의 두 개의 프로그램이니까 이 연결성이나 속도는 좀 떨어지는데 VBA의 단점이 소스 보안이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이석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이석종 대표가 굉장했던 이유는 인지도가 높았던 이유는
다들 이석종 대표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다 리스크를 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그걸 패키지화해서 공개했다는 게 이제 큰 이슈로 작동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석종 대표의 모델을 보고 저도 뭐 소스를 VB 코드를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이건데 엔지니어들이 코딩을 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뭐 반복적인 걸 좀 하기 싫고 근데 아이디어는 있어요. 저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게을르기 때문에 만듭니다 코드. 그러니까요. 게으르 엄청 게을르기 때문에. 예, 요 더틀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이 하나 있는데 똑똑은 한데 일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요. 이게 좀 자동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좋아요. 예, 이 프로그램은 제 아이디어로 100%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플랫폼만 제공했고 한 20%는 그쵸. 제가 만들었고 80%는 실제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를 하고 니즈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주면 네. 더 다른 아이디어가 다시 맞아요. 돌아와요. 근데 이 코딩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엔지니어니까 이제 이런데 진짜 프로 중에 게으른 프로그래머를 뭘 사용하는지 아세요? 템플릿을 사용해. 템플릿. 아, 그렇죠. 템플릿도 좋죠. 그거 웨이스트거든요. 그거 왜 네. 템플릿 그러니까 반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코딩을 하지만 진짜 그 놀기 좋아하는 사람 템플릿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코딩 얘기해서 진짜 오랜만에 저도 딱 잊어버렸는데 오랫동안 우리 코딩 옛날에는 한번 코딩이 무식하게 코딩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 일할 때 그 노틀라스라는 그 핵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잠수함의 그 컨트롤 시스템이 포트란으로 300만 라인으로 돼 있다고. 300만 라인.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보고 와, 야 이거 진짜 이거 미친 사람이 여러 명이 하겠죠, 몇백 명이.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도 오픈 소스나 서로 교환하고 이러면은 뭐 작은 그런 것들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소스 검색은 다 해외 사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고 뭐 다 오픈되어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정보량이 좀 작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예, 오픈 소스 정책은 좀. 근데 오픈 소스를 많이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오픈 소스 사실은 굉장히 그 노가다가 많아요. 왜냐면 설명해줘야 그 알고리즘이 그쵸. 문제가 아니라 다큐멘테이션 주석 따는 거예요? 뭐 예. 일반화 다큐멘테이션하고 이게- 매뉴얼 만드는 게 작업이 많죠. 와 그거가 그 게으른 사람 그거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를 만들고 남한테 주질 않아요. 이거 나쁜 거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소스를 갖고 계신 분한테 네.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가지고 네. 은퇴하시기 전에 후배들 위해서 좀 기증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보기 힘들 걸 그러면서 본인이 봐도 잘 모르는데 딴 사람이 봐서 그렇죠. 어떻게 알겠냐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가 야 이게 그때 만들어갖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이게 창피하다라는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말씀.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그런데 네, 맞습니다. 예. 창피한 걸 내려놓고 네. 야 니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딱 오픈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그 파이썬 계열 파이썬 자체가 워낙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긴 닥스트림이라고 해갖고 파이썬 함수를 만들 때 거기다가 어떤 포맷으로 이렇게 딱 써주기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가 의미가 뭐고 뭐 파라메타 명이 뭐고 이렇게 써주면은 그걸 돌려갖고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또 오, 야,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모를 뿐이지. 예, 사실은. 저희도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그 IT 엔지니어들이 참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눈덩이 굴리듯이 누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굴려갖고 더 크게 만들거든요. 가속이 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야심이 있는 사람은 좀 C를 배우라고 아이고, 주장을 네,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맞죠. 이 파이썬은 이게 나중에 이게 막 그 대충 해도 이게 돌아가가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 예, 예. 타입도 뭐 이렇게 안정해 주니까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정확한 엔지니어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개발할 때 뭐 주석 이렇게 정리도 중요하지만 그 도움말 만드는 맞습니다. 작업이 근데 이제 그 템플릿이 예. 그런 거를 잘해줘요. 지원해 템플릿.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템플릿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도움말하고 매뉴얼 그 네. 일도 만만치 않아. 그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또 이 비주얼 베이직이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토캐드랑 엑셀 요거랑. 아, 여기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하면 요 라이브러리, 오토캐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바뀌는데 요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2021 이렇게 타입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아, 예. 저 2021 그 버전에만, 버전에만 예. 국한되고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막 컴파일을 좀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참조를 해 놓으면 그 소위 점 찍으면 메서드나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뜨는 게 좀 돼서 좋은데 범용성을 생각하면 저는 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지 않거든요. 저걸 빼고 개발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어느 버전이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음. 예, 그다음에 좀 고수가 되면 예, 버전에 상관없는 예, 범용적인 걸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 레빗 같은 거에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기능을 라이브러리를 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우리 다른 데는 그 어떤 기능 같은 거를 라이브러리화해서 이렇게 파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외국에서는. C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있어요. 엑셀에 예, 행렬 좌표 예. 데이터 가져오기. 예. 근데 아직 레빗도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요? 뭐 프로덕티브하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빗이 오토데스크사가 이제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상 그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을 때 네. 사실상 그 기계를 팔아서 한 것보다는 그쵸. 아이튠즈나 그런 그렇죠. 앱 마켓을 네, 만들어갖고 네. 그죠? 음악하고 그런 거 갖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테클라나 이런 데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마켓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네. 무료도 있고 뭐 돈 받고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그 메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들이 자기네 와서 자기네가 이걸 팔고 사고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것도 있죠. 공개.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하죠. 예, 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요새 유튜브가 왜 이렇게 활성화됐냐면 자기가 노력하면 약간 그쵸, 돈을 그쵸. 벌 수 있다라는 네, 거가 그 어떤 가장 큰 동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네. 뭐 이게 뭐 진짜 그 어떤 사람들에게 뭐 열정페이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페이.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뭐 마켓에서 팔 수 있으면 중요할 것 또 열심히 같아요. 또 만들어갖고 팔기도 네. 하고. 네. 레빗의 애드인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 애드인인데 그 소스나 라이브러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근데 안 그게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생산성에 엄청 도움이 됩니까? 좀 이따 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생산성은 뭐 200% 300% 이상 뭐 발휘합니다. 저 리스프 엄청 그 젊은 시절부터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리습,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리습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이 1958년에 개발된 언어거든요. 1957년이 포트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코블드라고 여러 가지 파스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토캐드가 처음에 채택을 했고, 이제 오토캐드를 다 따라가잖아요. 네.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캐드에 거의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캐드 환경에 그 명령줄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로 열고 그냥 리습 명령을 치면 다 단축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장점은 이제 텍스트 편집기만 있으면 코딩이 가능하고 아까처럼 뭐 지금은 뭐 오토캐드에서 비주얼 리습 그 통합 환경을 제공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을 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텍스트 편집기만 있으면 그냥 불러다가 이렇게 실행하면 다 실행이 됐었거든요. 문법이 단순하고 가로가 많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구현이 어려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는 이제 오토 리습, 그러니까 캐드에서 돌아가는 리습 말고 리습 자체의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차형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되고 그러는데 또 한때는 또 OOP가 유행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습 언어가 이제 철저한 함수형 언어거든요. 사실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체가 수학의 그런 그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신텍스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언어이면서 그게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되고 막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주목받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클로저라는 언어가 최근에 나왔는데 뭐 저 로버트 C 마틴이라는 사람 엉클 밥인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뭘 썼는데 인간이 만든 최후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이다. 리습을. 자만인데 이게. 왜냐하면 철저한 추상으로 이제 수학의 추상 자체를 그대로 도입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포트란이나 뭐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폼을 만든다 그러면 포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가로로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수학적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그 PLM 그러니까 박사님도 리스브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PLM 자체가 이제 C로 짜여져 있는 커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위 딸 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C++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히스토리를 모르면 그냥 갖다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새 젊은 엔지니어들 약간 좀 한 40대 정도가 갖다 쓰는데 이게 왜 이름이 이렇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어디 코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익스플레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이. 근데 아마 뭐 최후의 프로그램 랭귀지는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이거 갖고 이게. 되게 재밌어갖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 가로가 많다는 얘기는 분석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에러 날 확률이 네. 너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머 만화도 있죠. 뭐 가로, 그러니까 리스브 이제 가로 막 찾다가 끝난다 그러는데 요즘 편집기가 많이 좋아져서 뭐 자동으로 찾아주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편해졌죠. 초보자가 아주 간단히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개발원. 근데 이제 또 여기에다 제가 이제 찬물을 딱 껴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또 유행이 로우 코드, 노 코드. 노 코드, 코드가 없는. 그리고 로우 코드는 코딩을 좀 짓게 하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 기다릴래. 코딩 없을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5세대 언어, 6세대 언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애들한테 자꾸 코딩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코딩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내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보잉 기술자고 그래가지고 10살 때 파스칼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 가가지고 거의 30대 때, 30살 때, 군대 갔다 와서 30살 때 파스칼을 딱 공부하고 걔네들은 10살 때부터 그냥 배운 애들이라 그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코딩을 막 자기 나라처럼 하는데 한국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코딩도 이거 영어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드시는 분들도 코딩이 중요하다, 코딩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 우리 이쪽으로다가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노하우나. 그 뒤에 장표가 있지 않나요? 거기 좀 뒤에서 얘기하고 저희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다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뒤에 나오거든요. 요 파이썬도 이제 제가 가장 인기 있는 언어고 현재고 그런데 뭐 오토캐드도 파이썬을 지원하고 GWCAD도 파이썬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제 같이. 캐디안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GWCAD까지 제가 해봐야겠는데 엑셀 레빗은 아까 이제 저기로 되는 거죠, 그죠? C샵. 다이나모. 다이나모 통해서. 다이나모에서 통해서. 그다음에 얼플랜이라는 이제 독일 그 BIM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파이썬 파트인가요? 뭐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장점은 뭐 파이썬은 뭐 워낙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무료고 배우기가 쉽다. 뭐 배우기가 쉽다는 거는 좀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아무튼 엑셀이나 뭐 캐드 다 연결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캐디안 여쭤보셨잖아요. 캐디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아까 VB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랭귀지로 컴파일 했기 때문에 VBA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요거는 별도의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회사가 만들어서 공개하죠. 아무튼 뭐 그런 한정돼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이썬도 뭐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파이 오토캐드라는 그 모듈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로 이제 오토캐드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오토캐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뭐 헬로 월드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코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나 한번 요 장표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엔지니어가 처음 시작하면 막막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나. 근데 뭐 영어 공부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문법책을 떼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 거의 다 알아야 이걸 개발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박사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식은 이랬습니다. 무엇을 개발할지를 목표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엑셀의 셀의 색깔을 뭐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다든 캐드에서 선을 하나 일단 뭐 그려보겠다든 뭐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든 책을 사든 옆에 있는 개발자한테 물어보든 단계적으로 하나씩 알아가면서 해결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책이나 포럼이나 지치죠. 공부하다가. 지치죠. 그 지치는 게 이제 6번에 포기하지 말자. 책이나 포럼이나 타인의 코딩을 많이 봐야 되는데 개발자들의 고집이 남이 만든 코딩은 또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분석하기 싫은 거죠. 내가 만든다. 근데 타인의 코딩을 좀 많이 봐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국내는 아까 초기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공개된 소스들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에 검색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은 다 온라인 코딩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이면 될 정도로 거의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조금 막히면 진짜 포기하지 말자.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석준 대표는 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저도 뭐 똑같은 뭐 이거 이혁진 대표가 쓴 건데 제가 뭐 하나도 첨삭할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데 근데 저기 이제 해외 온라인 검색이잖아요. 저는 저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딩이라는 게 다 영어로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뭐 한국 인구하고 개발자들 인구 수로 따져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저건 이제 해외 온라인 검색이라는 이제 구글이죠, 구글. 사실상 책 중에 보면 구글로 코딩 공부하기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로 어떻게 접근해갖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포기하지 말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개발할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 언젠간 찾게 되고 그게 노하우가 되는데 성취감도 그게, 굉장히 예, 성취감도 높아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요령. 실제로 이제 아무리 뛰어난 그 프로그래머도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이제 코딩이 전혀 안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전에 한번 그 타인의 코딩 분석을 안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전에 그 C++ 만든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그 강의에 갔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세상에 나 한 번이라도 누가 코딩한 거를 2번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인생을 웨이스트한 거다. 갖다 쓰면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갖다 쓰는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갖다 쓰려면 공부해야지. 네. 그래서 자기가 코딩 하려고 뭐 저기 하지 말고 잘 갖다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한데요. 잘 갖다 쓰는 거 중요한데 저희 개발팀도 뭐 퇴사한 사람의 코딩을 분석한다. 그거 분석한 시간에 내가 다시 하나 만들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분석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프로그래머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게을러서 남이 만든 거 잘 갖다 써.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오픈 소스 그거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쓰고 사고. 그 뭐 자기 이게 코딩이 이게 그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이거 그 코딩의 그 힘든 작업을 반 줄이고 반을 가족과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제가 이제 다현당한 공부할 때
빨리 끝내고 야근하지 맙시다. 그 모토로 연합공고기가 아니 사실 제가 야근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코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39 정도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막 코딩을 혼자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여기서 다 자고 있더라고 새벽 2시까지. 밤에 코딩 많이 하시죠. 아유, 저도 많이 그렇죠. 했어요. 조용할 때 네. 정신 그다 집중해야 내가 되니까. 딱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내가 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보스한테 가서 저 컴퓨터 코딩 이제 1년 동안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코딩이 필요할 때 좀 빨리빨리 써야지 그거에 맞습니다. 한번 그거에 막 저기 커피도 많이 마시고 막 담배도 이게 컴파일링 할 때 이게 안 돌아가면 그냥 컴파일링 막 시키다가 안 돌아가면 열 확 나잖아요 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결과물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그쵸. 회사에서 코딩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소위 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다고. 코딩하는 자체가 굉장히 눈치 보이고 코딩을 하면 너 이거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집에 가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코딩을 하고 그걸 다음에 가져와서 회사에서 이제 써야 되는. 근데 미국 애들이 코딩 교육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대학교에서 코딩 배울 때 컴파일링 타임을 딱 줘요. 1000불이라고 딱 해가지고 그걸 넘으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 있을 때 메인프레임 쓸 때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짧게 이게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딩 많이 하는 친구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 짧게 혁신적으로 써야 돼 그러면 날 쳐다보면서 제가 오늘 코딩한 거가 몇천 라인인데요. 그래서 네가 양으로 네가 창조적으로 한 게 몇 개인데 양으로 승부하는 다 갖다 쓴 거죠. 근데 저기 독창적인으로다 코딩하는 거는 인간이 약간 좀 중국도 하루에 한 10라인에서 20라인 이상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 좀 우리도 조금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죠 또.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IM 전문 업체고요. 한국과 중국, 미국의 법인 설립해서 하이테크 빔이 한 7-80% 정도 하고 있고 건축하고 토목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예전에는 2D 기반의 개발을 좀 많이 했어요. 사용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KRS 플러스는 피카츄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그래서 2D 도면 자동화하고 구조 해석 자동화, 시간 줄이는 것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그 KRS 플러스는 지난달에 베트남에서 어느 한 엔지니어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면 자기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베트남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이게 영어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버튼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 제가 그 UI에다가 영어로 제가 다시 영어로 타이핑해서 보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저희는 코딩을 했잖아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좀 시간 줄이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지금은 3D 모델 자동화 이제 2D에서 3D로 바뀌면서 3D의 자동화는 더 니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HE 소프트에서 최근에 전기도면 자동화 일부에 캐디 안에서 돌아가는 화면이고요. 지금 너무 빠른데 이제 속도를 좀 늘게 하느냐고 띄엄띄엄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도면을 다 자동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열정으로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흙막이를 3D로 구현했지만 2D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자동으로 한 거고 요거는 터널의 복잡한 비선형을 자동으로 선형을 따라가서 하는 거. 요거는 신한산선이라고 포스코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 저런 MEP, ENM이라고 하기도 하고 MEP라고도 하는 부착물들을 자동으로 이제 3D 모델하는 거고 교량 유지관리 요거 특허를 지금 출원 중인데 아이콘하고 정보를 담아서 유지관리하는 플랫폼을 나비소 기반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모바일로 현장에서 또는 관리자가 볼 수 있게
이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광고 조금 하면 교수 밴드를 좀 하고 있고요. 취미 생활로 우리 교수님들이랑 밴드 모임을 해서 축제 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수 밴드 모임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원래는 좀 유퀴즈에 나갔으면 훌륭한 멤버들인데 CNG TV를 빌어 유퀴즈 대신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두 장을 좀 넣었습니다. 예. 예, 저희 뭐 BIT 솔루션은 이제 뭐 회사 이름 자체가 BIT가 이제 브릿지 앤 IT 이 솔루션입니다. 최대한 설계사 같지 않게 이름을 지으려고 솔루션을 만들어 붙였고 보통 그냥 상세 해석을 많이 합니다. FEM, 뭐 지진, 균열 해석, 피로 해석, 뭐 진동, 소음 해석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구조 설계도 하고 있고 뭐 교량 화재 영향 검토, 뭐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ESC, 그러니까 뭐 탈출 에스케이프잖아요. 뭐 엔지니어들이 이제 과중한 업무에서 탈출하기 약간 그런 뜻도 있는데 ESC에는 뭐의 약자냐면 이제 엔지니어링 소셜 코딩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뭐 소셜 코딩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 집단지성으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코딩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제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연재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요거를 제가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4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쭉 업무 저희 구조 설계 업무죠 주로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두세 명이 벌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서로 비교도 하고 뭐 저는 이제 리팩터링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더 이제 읽기가 좋고 뭐 나중에 유지 보수가 쉬운지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좀 조언도 하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정다감 뭐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소스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 다정다감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고 가나요? 다정다감 홈페이지는 사실상 요즘에는 많이 제가 사실상 코딩을 새로 시작한 게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또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다정다감도.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세대인데 사실상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같은 기능을 하는. 보통 이제 드림인가요? 드림? 상용화되기도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주 업무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었죠. 거의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오늘 방송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 홈페이지의 회원수를 좀 보고 왔습니다. V1K도 홈페이지 회원수가 진짜 얼마나 되냐. 한 5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엄청 많네요. 저는 한 천 몇 백. 제가 한번 홈페이지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저도요. 예, 공짜 공짜 웹 호스팅 쓰다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저도 그게 없어지고 새로 이제 그죠? 가입한 게 한 5만 5천 정도. 좀 이제 결론을 네. 하면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에 대해서 또 어떤 조언을 또 이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코딩 쪽의 분야에 좀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죠. 뭐 이것도 이혁진 대표가 쓴 걸 저도 이제 똑같은 건데 사실상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뭐 상용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으면 조금 이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반대,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반대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거의 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 생태계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지배를 하자. 지배라는 말까지 쓰면 조금 이제 엔지니어가 주축이 되는 건설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스마트 건설이라는 거 스마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전에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건설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어떤 엔지니어라는 게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창의적 생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딩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합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뭐 아까 ESC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혁진 대표가 써준 걸 전적으로 종이했기 때문에 첨삭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좀 작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엔지니어에서 설계하다가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이제 빔 컨설턴트로 이제 15년 전에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일단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내 것도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좀 거부감이 좀 많으신 것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BIM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외주를 주거나 전문 업체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그것보다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좀 쳐내지 말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1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이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 말고 바쁨 속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딩과 더불어. 예. 근데 저도 이제 엔지니어들 속성이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마인드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그 어떤 때 보면은 한 20년 전에 TOC 개발할 때 그 무슨 그 다 이 저기를 썼거든요. 그 이런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만들고 뭐 디지털 모카비지 다 했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이렇게 퍼지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식이. 그래서 좀 그리고 제 주위에도 보면은 기계에도 엄청나게 이런 디지털 매니팩처링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든 중소기업도 많은데 아 제가 이제 이 방송도 한 원인이 그건데 그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그 어떤 여자분이 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좋은 거 있어 딱 이랬더니 그거 사람들이 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마케팅 관점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 알려진 거는 없다, 마켓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엔지니어들이 이 마켓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좀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좀 우리 이런 프로들도 자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뭐 나누고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지금 한 몇 분 동안 한 5분 정도 Q&A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 있는지는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뭐 밑에부터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이게 여기는 이제 인사분이고 배태곤 님이 코딩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인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가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체를 알면 좋겠지만 건설업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예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얘기도 하고 또 커뮤니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문중님은 엔지니어의 개발 도구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코딩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작게 시작하시는 것과 뭐 그 이 세상에는 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찾아보는 거, 네. 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윤성원님은 그럼 엔지니어 개발하는데 한계가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좀 제조 분야 또는 하드웨어 핸들링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C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뭐 이걸 또 한마디로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갈수록 고급 언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예. 뭐 고급 언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고급 언어가 아니라 원초적인 언어, 원초적인 언어, 원시 언어, 원시 언어, 그 말이 맞네요. 이걸 한번 배태원님이 다시 한번 스마트 건설이라는 거 결국 자동화에서 뭔가 생산 높이는 활동인데 현업에서 여전히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행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딩과 건축 교육의 융합이 답이네요. 여전히
건축 교육은 공학과 설계로만 나누어져 있고 IT와 융합에는 여전히 지쳐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역량 차이가 너무 크게 표준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개인이 못한다면은 협회나 뭐 정부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있나요? 현재? 예전에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말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강의실 하나 빌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싶은데 이런 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좀 저기 했는데 스마트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코딩은 노코드 방향으로 발전이 예상되나요? 이분은 이제 좀 많이 그 뉴스를 들은 거예요. 뭐 노코딩도 있다, 로우 코드도 있다. 그런데 이제 노코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로우 코드 좀 네. 덜 코딩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겠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대우가 열악하다. 예, 열악하다. 보안 이런 거 그거 아시나요? 오토캐드에서 노코드나 간단한 그래픽 설계시 언어 전환이 발전 예정인가요? 이런 것들. 제가 아마 노코드는 비주얼 스크립트라고 요즘에 이제 아까 다이나모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림. 부품을 이렇게 짜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저기는 네.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 대신에 네. 블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많이 같아요. 나오죠. 다이나모도 그렇게 예, 되어 있어요. 아, 그 다이나모가 그렇구나. 그래서 오포가. 근데 코딩의 일종이죠. 사실상 비주얼화 네, 됐다 뿐이고요. 거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요 이민수님은 엔지니어를 위한 코딩과 스마트 건설의 상관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딩을 스마트 건설에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 컨설팅 레벨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스마트 건설의 그 예. 시공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이제 BIM 전체인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머신 컨트롤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머신 컨트롤 하려면은 딥러닝, 예. 코딩으로 딥러닝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코딩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코딩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BIM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제 타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BIM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우리가 100% 스마트 건설은 아니지만 네. BIM 쪽에서는 스마트를 건설을 지향한다. 좋은 용어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 뭐 있냐 이게 우리는 뭐 그런 다만 나머지는 뭐 스마트 건설에서 빅데이터 표준 작업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뭐 이게 쉬울까요? 저가 제일 많이 불만 있는 게 저겁니다. 사실상 그러세요? 예, 토목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건물하고 다르게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뭐 인허가 때 쓸 수 있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포맷을 미리 만들고 발주처에서 그걸 이 맞추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고수- 이제 반대로 고수가 나오시면 저도 이제 고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코딩이지만 결국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맞습니다. 거는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예, 예. 근데 보통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십니까? 이 건설에서는? 저희 BIM에서는 네. 진짜 어떤 하이테크에서는 저희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뭐 용역이 굉장히 큰 용역이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쓸 거 아니에요? 네,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네. 요거를 또 엑셀이라는 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시각화를 해줘야 되고 발주처한테 DB를 주면 못 보니까 결과를 엑셀로도 내고 뭐 보고서 형식으로 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엑셀 형식의 포맷. 예. 근데 굉장히 이 엑셀도 1차원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엑셀의 사상 가장 약점이 뭐냐면 누가 고쳤는지를 몰라. 이게 이제 히스토리 관리. 히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고치면 히스토리가 전혀 맞습니다.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요새는 그 빅데이터는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만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빅데이터를 적용을 하려면은 빅데이터에 맞는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죠. 예. 가지고야 되지 않을까.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작업이 많죠. 예. 좀 그런 생각을 한번. 근데 이제 건설 시장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죠. 아니 근데 뭐 요새 뉴스 보면은 뭐
그 데이터 댐 뭐 네네네네네. 데이터 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는 스마트 건설에서는? GIS 데이터는 많이 갖다 씁니다. GI 이게 데이터는 GIS 네, 데이터 그럴 수밖에 해가지고 뭐 없네. 건물을 일괄적으로 쫙 네. 올린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 건설이나 네. 그 이런 거는 그런 GIS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게 사람이 만든 거. 예, 네, 사람이 사람이 만든 거. 어떻게 사용할 거.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도 거기 사람이 비헤이버나 이런 거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만 갖다 오면 약간 좀 반쪽짜리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외한이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다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바로, 네. 그 묶어가지고 예. 최경화 예, 국장님한테 예, 예. 해서 좀 질문과 드리면은 답변, 예. 이거를 뭐 게시판 같은 데다 올리는 거로 일단 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1시간이 뭐 빠르다면 빠르고 늦으다면 늦는데 어떠세요? 뭐 재밌으세요? 재밌습니다. 예. 아니면 어우 긴장 많이 했는데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와 고생하셨습니다. 충성. 이런 분들이 좀 네. 저희들이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음에 나오실 때는 조금 더 센 걸 가지고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맛배기고 또 예. 조금 되면은 이제 코딩 진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가족과 더 많이 보낼 수 있나 일은 그대로 하되 네. 뭐 이런 것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예.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이 유익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